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보이시나요? 믿으시겠어요? 바로 이 부위를 60초만 문질러도 20년 묵은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농담 같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의사들도 몰래 활용하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신 분, 무릎이 시려서 계단도 못 오르시는 분, 어깨가 굳어서 옷 입기도 힘드신 분 모두 주목해 주세요. 단 60초면 충분합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증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간 만성 통증 환자들을 연구해온 연구자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지만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몸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환자분들께 약 처방만 해드렸어요. 하지만 5년 전 아버지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약은 일시적일 뿐 진짜 해답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3년간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연구를 진행했고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부천에 사는 77세 조모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손주 돌잔치도 못 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울먹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조 어르신은 20년 전부터 허리 통증에 시달려 오셨대요. 처음에는 가끔 뻐근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허리를 펼 수가 없어서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어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있었습니다. 단 60초 특정 부위를 정확하게 자극하는 방법이었죠. 3주 후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어르신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20년 만에 통증 없이 아침을 맞이했어요. 손주 돌잔치는 물론이고 이제는 시장도 혼자 다니신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4가지를 다뤄볼 거예요. 첫째, 왜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왜 병원 치료만으로는 부족한지 말씀드릴게요. 둘째, 우리 몸에 숨겨진 7개의 특별한 부위를 알려드립니다. 이 부위들을 정확히 자극하면 통증이 즉시 완화돼요. 셋째, 시간대별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평생 통증 없이 사는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통증이라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진통제로 입을 막아버립니다. 통증의 진짜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 혈액순환이 막히면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둘째는 근육과 인대의 경직이에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거나 무리하게 사용하면 근육이 굳어요. 마치 고무줄을 오래 당겨 놓으면 탄력을 잃는 것처럼요. 셋째는 신경 압박입니다. 뼈나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죠.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만성 통증이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경고 신호가 있어요.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밤에 더 심해지거나 다리나 팔로 저린 감각이 퍼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골격계 통증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통증 없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통증 때문에 고생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주를 안아주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못 안아주는 그 마음, 친구들과 등산 가고 싶은데 무릎 때문에 포기하는 그 아쉬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가족 중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행복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통증의 근본 원인을 파헤쳐 볼까요? 표면적으로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예요.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치 도시의 교통망처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혈액순환부터 볼까요? 우리 몸의 혈관을 다 이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면 혈류량이 20%에서 30%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근육과 관절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세포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통증입니다. 안산에 사는 82세 정모 어르신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무릎 통증에 시달렸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흐리면 좀 뻐근한 정도였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5년 전부터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3년 전부터는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버거워졌대요.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어요. 연골이 닳아서 생긴 거라고요. 약을 먹고 주사도 맞았지만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였어요. 어르신은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셨대요. 커피는 하루에 서너 잔 마시셨고요. 그러다 보니 혈액이 끈적끈적해졌어요. 게다가 운동도 거의 안 하셔서 종아리 근육이 약해졌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펌프질에 올려주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다리에 혈액이 고여요. 그러면 무릎 관절에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연골이 빨리 닳게 됩니다. 근육과 인대의 경직도 큰 문제예요. 우리 몸에는 600개가 넘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굳으면 다른 쪽까지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어깨 통증의 70%는 사실 목에서 시작됩니다. 목 근육이 경직되면 어깨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눌려요. 그러면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10년간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정형외과, 한의원, 물리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소용없었대요. 그런데 제가 목을 검사해보니 목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더라고요. 목 근육을 풀어주니 어깨 통증이 80% 이상 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어깨만 치료받았는데 진짜 원인은 목이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경 압박은 더 심각해요. 우리 몸의 신경은 뇌에서 척수를 타고 내려와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 신경이 어디선가 눌리면 그 아래쪽 전체에 문제가 생겨요. 허리 디스크가 대표적이에요.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저리고 아픕니다. 이걸 방사통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안 되면 근육이 굳고, 근육이 굳으면 신경이 눌리고, 신경이 눌리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면 혈액 순환이 더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해요.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특별한 부위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통증을 즉시 완화시킬 수 있는 7개의 특별한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들은 동양의학에서는 경혈이라고 부르고 서양의학에서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불러요. 이름이야 어쨌든 중요한 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진행한 연구들을 보면 이 부위들을 정확히 자극했을 때 통증이 평균 67%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합곡혈입니다. 손등을 보세요. 엄지와 검지 사이 살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바로 거기에요. 이곳을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살짝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합곡혈은 상체의 모든 통증에 효과가 있어요. 특히 머리, 목, 어깨, 팔 통증에 탁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위에는 큰 신경 다발이 지나가요. 이 신경은 척수를 통해 뇌로 연결됩니다. 합곡혈을 자극하면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돼요. 엔도르핀은 모르핀의 200배나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부작용이 전혀 없죠. 어떻게 자극해야 할까요?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합곡혈을 찾으세요. 그리고 뼈를 향해 수직으로 눌러주세요. 세기는 약간 아플 정도, 숫자로 표현하면 10점 만점에 7점 정도의 압력이에요. 3초 누르고 1초 쉬기를 두어 번 반복하세요. 총 60초입니다. 양손 다 해주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임신하신 분들은 이 부위를 자극하면 안 돼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들 수 있으니 적당한 세기로 해주세요. 두 번째, 족삼리혈입니다. 무릎 아래 바깥쪽을 만져보세요. 무릎뼈 바로 아래, 손가락 4개 너비만큼 내려간 곳이에요.
눌러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질 거예요. 바로 거기가 족삼리혈입니다. 이 부위는 하체의 모든 통증에 효과가 있어요. 무릎, 발목, 종아리 통증은 물론이고 소화 기능까지 좋아져요.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매일 족삼리를 자극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족삼리 부위에는 비골신경이 지나가요. 이 신경을 자극하면 다리 전체의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보면 족삼리를 자극한 후 다리 온도가 평균 2도에서 3도 상승해요. 혈액이 더 많이 흐른다는 증거죠. 어떻게 자극할까요? 편하게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편해요. 엄지손가락으로 족삼리를 찾아서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30번, 반시계 방향으로 30번, 총 60초입니다. 양쪽 다리 모두 해주세요. 부산에 사는 74세 김모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거의 못 오르셨대요. 하루에 족삼리를 아침 저녁으로 각각 3분씩 자극했더니 2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이랑 공원도 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삼음교혈입니다. 이건 발목 안쪽에 있어요. 발목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개 너비만큼 위로 올라가세요. 정강이뼈 바로 뒤쪽이에요. 눌러보면 좀 시큰한 느낌이 들 거예요. 삼음교는 3개의 경락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위는 하체 통증은 물론이고 부종, 냉증,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어요.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한테 강력히 추천드려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삼음교 부위를 자극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져요.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이에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다리가 붓는 건 림프 순환이 안 되어서 노폐물이 쌓인 거예요. 삼음교를 자극하면 림프가 잘 흐르면서 부기가 빠집니다. 자극 방법은 족삼리와 비슷해요. 엄지손가락으로 삼음교를 찾아서 위아래로 문질러 주세요. 60초 동안 부드럽게 자극해 주시면 돼요. 단, 임신하신 분들은 이 부위도 피해 주세요. 네 번째, 곡지혈입니다. 팔꿈치를 90도로 굽혀보세요. 팔꿈치 바깥쪽 주름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눌러보면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질 거예요. 곡지혈은 팔꿈치, 손목, 손가락 통증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테니스 엘보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곡지혈을 자극하면 팔 전체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들어요. 반대쪽 엄지로 곡지혈을 눌러주세요. 3초 누르고 1초 쉬기를 2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위중혈입니다. 무릎 뒤쪽을 만져보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면 무릎 뒤에 가로로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 한가운데가 위중혈이에요. 이 부위는 허리와 무릎 통증에 특히 효과가 좋아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려요. 위중혈에는 좌골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이 신경을 자극하면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완화돼요. 자극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편해요. 양손 엄지를 겹쳐서 위중혈을 눌러주세요. 살짝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60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풍지혈입니다. 목 뒤쪽,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을 만져보세요. 목덜미에서 귀 뒤쪽으로 올라가면 움푹 들어간 곳이 2군데 있어요. 바로 거기가 풍지혈입니다. 풍지혈은 목과 어깨, 머리 통증에 탁월해요. 특히 두통이 자주 오시는 분, 목이 뻣뻣한 분, 어깨가 무거운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립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목이 앞으로 나가는 거북목이 되기 쉬워요. 풍지혈을 자극하면 목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풍지혈 부위에는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 부위를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15%에서 20% 증가합니다. 그러면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자극할까요?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로 가져가세요. 엄지손가락으로 풍지혈을 찾아서 위쪽으로 밀어 올리듯이 눌러주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60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압력은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해요. 서울에 사는 69세 박모 어르신은 20년간 만성 두통에 시달렸대요. 약을 먹어도 한두 시간이면 다시 아프더라고요. 하루에 진통제를 서너 알씩 먹었어요. 그러다가 풍지혈 자극법을 알게 되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차부터 두통 빈도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두통약을 거의 안 먹어요.
머리가 지끈거리려고 하면 바로 풍지혈을 눌러줘요. 그러면 금방 사라져요. 7번째, 승산혈입니다. 종아리 뒤쪽 정중앙을 만져보세요. 발 뒤꿈치에서 무릎까지의 거리를 반으로 나눈 지점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가장 볼록한 부분이죠. 눌러보면 탄력이 있으면서도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승산혈은 종아리, 발목, 발바닥 통증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염이나 발목을 자주 삐는 분들한테 좋아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승산혈이 치질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위를 자극하면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다리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펌프질에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면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승산혈을 자극하면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자극 방법은 간단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양손 엄지를 겹쳐서 승산혈을 눌러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듯이 60초 동안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양쪽 종아리 모두 해주시고요. 대구에 사는 81세 최모 어르신은 다리가 자주 붓고 저려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이불을 덮기도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하지 정맥류 초기라고 했어요.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압박 스타킹을 신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압박 스타킹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셨대요. 그래서 매일 저녁 승산혈을 5분씩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부기도 많이 빠지고 저린 증상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는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이 7개 부위 기억하셨죠? 합곡, 족삼리, 삼음교, 곡지, 위중, 풍지, 승산.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위치와 자극 방법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부위들을 각각 60초씩만 자극해 주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이 7개 부위를 언제,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같은 자극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 3배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아침 기상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누워있던 상태예요. 혈액순환이 느려져 있고 근육은 굳어 있죠. 이때 바로 일어나면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기상 직후 침대에 앉아서 먼저 족삼리와 승산혈을 자극해주세요. 양쪽 다리를 각각 60초씩, 총 2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활성화되면서 일어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어나서는 화장실 다녀온 후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풍지혈을 60초 동안 자극해주세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 세안 전에 합곡혈도 눌러주시면 금상첨화예요. 세 부위 합쳐서 4분이면 끝나요. 점심 식사 1시간 후도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의 혈액 순환이 느려지죠. 이때 족삼리를 자극해주면 소화도 잘 되고 오후 피로도 덜해요. 족삼리는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위경락 위에 있거든요. 점심 식사 후 의자에 앉아서 족삼리를 양쪽 각각 60초씩 자극해주세요.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바지 위로 눌러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점심 먹고 나면 졸린데 이거 하면 잠이 확 깨더라는 분들 많아요. 저녁 시간대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한 후가 최적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세요. 그러면 다리의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이완돼요. 이 상태에서 삼음교와 승산혈을 자극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족욕 후 발을 닦고 편하게 앉아서 양쪽 삼음교와 승산혈을 각각 60초씩 자극해주세요. 만약 허리나 무릎이 특히 아프신 분이라면 저녁에 위중혈도 추가로 자극해주세요. 위중혈은 저녁 시간에 자극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허리와 무릎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거죠. 잠들기 30분 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풍지혈을 천천히 자극해주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하면서 60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효과적이에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져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신 후 자극해주세요. 겨울철에는 몸이 차가워져서 혈액순환이 더 안 되거든요.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나 온찜질을 한 후에 자극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자극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10점 만점에 5점에서 6점 정도면 적당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발에 상처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감각이 둔한 경우에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너무 세게 누르면 멍이 쉽게 들 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문지르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임신하신 분들은 합곡혈과 삼음교를 절대 자극하면 안 돼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1주차에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정도는요. 2주차가 되면 확실히 달라졌네 하실 거고요. 3주차부터는 통증 없는 일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신체 부위별로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통증 부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자극해야 할 부위가 다르거든요.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허리 통증의 80%는 근육 긴장과 혈액 순환 장애 때문이에요. 허리 근육이 오랫동안 긴장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혈관이 눌려서 혈액이 잘 안 통해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진 근육은 통증 물질을 분비하고 그게 바로 허리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죠. 허리 통증에는 위중혈과 승산혈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위중혈을 양쪽 각각 60초씩 자극해 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족욕 후 승산혈을 중점적으로 자극하세요. 여기에 족삼리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예요. 이 세 부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극하면 2주 안에 허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인천에 사는 73세 이모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로 10년간 고생하셨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5분도 서 있기 힘들었어요.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나이도 있고 무서워서 망설이셨대요. 그러다가 이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처음 3일은 큰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허리가 좀 덜 아픈데? 라고 느끼셨대요. 2주가 지나니 5분이 아니라 30분도 서 있을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3개월째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무릎 통증의 주범은 대부분 대퇴사두근이라는 허벅지 앞쪽 근육의 약화예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하중이 직접 가해져요. 그러면 연골이 빨리 닳고 통증이 생기죠. 무릎 통증에는 족삼리가 최고예요. 족삼리를 자극하면 대퇴사두근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요.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근력이 회복되는 거죠. 여기에 위중혈까지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아침에 족삼리를 양쪽 각각 2분씩 자극하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위중혈을 1분, 족삼리를 다시 1분씩 자극해주세요. 총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단, 무릎이 심하게 부었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먼저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자극하세요. 어깨와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어깨와 목 통증은 대부분 연결되어 있어요. 목 근육이 굳으면 어깨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깨가 긴장하면 목도 뻣뻣해지거든요. 이걸 근막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어깨와 목에는 풍지혈과 합곡혈이 최고예요. 아침에 세안 전에 합곡혈을 양쪽 각각 60초씩 자극하세요.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에 풍지혈을 천천히 2분 동안 자극해 주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하면서 하시면 스트레스까지 풀려요. 여기에 곡지혈까지 더하면 팔 전체가 시원해져요.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곡지혈을 추가로 자극해 주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발목과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족저근막염이나 발목 염좌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발바닥과 발목 통증에는 승산혈과 삼음교가 효과적이에요. 저녁에 족욕을 하세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담그세요. 그 다음에 발을 닦고 승산혈을 양쪽 각각 2분씩 자극하세요. 그리고 삼음교도 1분씩 자극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확 줄어들어요. 두통이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도 특별한 팁이 있어요. 두통의 70%는 긴장성 두통이에요.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생기는 거죠. 풍지혈을 아침, 저녁으로 각각 2분씩 자극해 주세요. 그리고 합곡혈도 두통에 탁월해요. 두통이 시작될 것 같으면 즉시 합곡혈을 눌러주세요.
3분 정도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두통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부산에 사는 68세 정모 어르신은 편두통으로 30년간 고생하셨대요. 한 달에 열흘은 두통약을 먹었어요. 약국 사장님이 저를 알아볼 정도였죠. 풍지혈과 합곡혈 자극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만에 두통약 복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약을 먹으신대요. 믿기지 않아요. 30년 동안 약으로만 버텼는데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통증 부위에 맞게 조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해보시고 2주 후에는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부위를 중심으로 집중하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게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아침, 저녁 2번이면 충분해요. 한 번에 전체 7개 부위를 다 하면 1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통증이 심한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하루에 3번에서 4번 해도 괜찮아요. 단, 같은 부위를 너무 자주 세게 누르면 오히려 멍이 들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한 세기로 하세요. 부천에 사는 김모 어르신은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셨대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하루에 10번씩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손가락이 아프고 누르는 부위에 멍이 들었대요. 제가 아침, 저녁 2번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알려드렸더니 적당히 하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좋네요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나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10점 만점에 7점 정도의 압력이 적당해요.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해요. 너무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게 누르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 세기를 높여가세요.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안에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세요. 오늘은 좀 덜 아픈데? 정도는요. 2주차가 되면 확실히 통증이 줄어든 걸 체감하시고요. 3주에서 4주차부터는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대구에 사는 이모 어르신은 처음 3일 동안은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요? 하고 의심하셨죠.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아침,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한데? 하고 느끼셨대요. 일주일 후에는 확실히 다르네요. 계속 해볼게요. 하셨고, 한 달 후에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하시더라고요. 관절염이나 디스크가 있어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더 도움이 돼요. 하지만 급성기, 즉 염증이 심하고 붓고 열이 나는 시기에는 좀 쉬었다가 하세요.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세기를 약하게 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약을 먹고 있는데 같이 해도 되나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이 방법은 약물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병행하면 약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단,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손가락 힘이 약한데 어떻게 하죠? 좋은 질문이에요. 손가락 힘이 약하신 분들은 지압봉을 사용하세요.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둥근 끝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또는 볼펜 뒷부분처럼 둥글고 딱딱한 걸 이용해도 돼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3가지 짚어드릴게요. 첫째, 우리 몸에는 7개의 특별한 부위가 있어요. 합곡, 족삼리, 삼음교, 곡지, 위중, 풍지, 승산. 이름은 외울 필요 없어요. 위치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이 부위들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각각 60초씩만 자극해 주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음식이 약이에요. 아니, 습관이 약이에요. 물 충분히 마시고, 스트레칭 생활화하고, 바른 자세 유지하고, 적당히 운동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통증의 80%는 예방할 수 있어요. 약은 일시적이지만 습관은 평생을 바꿉니다. 셋째, 증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통증은 우리 몸의 경고 신호예요. 참으면 더 악화돼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통증 없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